はい、でそこからでも見えるぐらいの煙だったんで、あ、いやただ事じゃないなと思って。네, 일본 교토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 건물에서 방화로 불이 나 최소 33명이 숨졌고 36명이나 다쳤습니다. 일본 경찰이 현장에서 40대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2달 전 도쿄에서 있었던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서 또 묻지마 범죄가 일어난 건 아닌지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뉴스로 이슈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엄청난 참사입니다. 이게 뉴스를 보자마자 지난 2001년에 있었던 신주쿠 상가 화재 사건을 떠올리는 일본인들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40명 이상 숨졌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번 사고로 벌써 지금까지만 집계된 걸로만 33명이나 숨졌네요. 어떻게 난 화재인지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18일 날 오전 10시 반 정도에 교토에 있는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국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40대 남성이 침입을 해서 그 주로 업무 공간 쪽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침입해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굽는 모습도 현장에서 흉기도 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33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10명 이상이 중태라서 이 사망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총 한 70명 이상이 사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은 그냥 연기가 많이 나고 있는 정도로 보이는데 그렇게 많은 피해가 났군요. 지금 남성 용의자가 지금 41살이라 그러는데 체포가 됐습니다. 그죠? 왜 불을 질렀느냐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얘기하기는 얘기하긴 죽어라, 내 작품을 베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들은 바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 사람과 이 애니메이션 제작센터와의 관계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현직 직원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작권 분쟁이나 이런 건데 그 가능성 거의 없다고 하는데 대신 여기에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항의나 이런 부분. 왜냐하면 저 애니메이션 센터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로 욕을 많이 먹는 거랍니다. 어차피 당연히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이런 어떤 베끼기 이런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을 지른 건 맞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목적인지 아니면은 일종의 대리 폭력인지 말하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투영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다 욕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방식의 대리 폭력 행위인지 두 가지 지금 혼동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 중입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애니메이션 또 다른 이제 또 창작물이니까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텐데요.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2달 정도 전에 도쿄 인근에서 스쿨버스 기다리던 초등학생 또 학부모들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2명 죽고 16명인가 다쳤단 말이죠. 그때도 사실 일본 사회가 이게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조금 성격은 다른가요? 우리가 묻지마 범죄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묻지마라는 게 동기가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엔타이틀먼트 그러니까 대리 그러니까 폭력적인 어떤 욕구를 자기가 가진 욕구를 다른 사람한테 투영하는 방식. 동기가 없는 범죄는 없는 건데 그것이 자기한테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사회한테 어떤 책임을 물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사회성 범죄,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무차별 사회성 범죄 정도까지 이해됐고 이 어떤 도구가 흉기가 되면은 2달 전에 그 사건이고 이게 만약에 불을 이용해서 다수의 어떤 안면이 없는 사람을 공격했다고 하면은 같은 방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목적은 같은데
방식이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내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좀 상통한다라고 유사한 할 수 부분이라고 있겠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자, 공교롭게도 대구에서 또 불이 하나 났는데 이것도 방화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이었는데 이 사건을 조금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7일 저녁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50대 남성이 이 저녁 때 갑자기 들어와서 네.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바람에 본인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본인이 사망했군요. 스크린 골프장이 이제 부부가 운영했던 모양입니다. 그곳에 있던 아내는 지금 의식불명으로 굉장히 중태라고 하는데 네. 이 남성 이 스크린 골프장 옆집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소음 피해를 좀 호소를 해왔다라고 하고 스크린 골프장 뻥뻥 때리는 소리들이 나니까. 그 주변에서도 지나다니면서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쌓여있다가 갑작스럽게 불미스러운 끔찍한 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항의도 하고 뭐 이렇게 분쟁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결국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이런 범죄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스크린 야구장, 뭐 스크린 골프장 지금 뭐 도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소음 규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딱히 소음 규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업종의 영업 허가를 받게 될 경우에 건축 골프장에 별도의 소음 규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경우도 뭐 7년 가량부터 전부터 민원이 문제가 좀 있었고, 있군요. 해당 지역의 행정청에서도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하긴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워낙 이 내부에서 하는 행동 자체가 뭐 기본적으로 단타성 소음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없더라도 소음 규제를 못 하느냐? 이게 지금 소음 규제를 하는 어떤 관련법을 보면 최소한 한 5분 정도 지속적인 소음이 나야 그거를 규정이 측정을 해서 평균적인 소음이 얼마쯤 되기 때문에 이걸 낮춰라는 건데, 스크린 골프장이라는 게 그렇게 계속 소리가 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소리가 순간적으로 계속 났다가 안 났다가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꾸준히 나는 것도 아니라서 그 현재의 법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측정을 없었던 한다거나 겁니다. 하는 것도 좀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으로 좀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개인적인 이유를 포함한 사회적인 이유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CCM, FBI CCM 범죄 분류에 의하면 어서러티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권위 살인이라고 하는데 권위 살인이요? 어서러티 머더, 어서러티 킬링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어서러티 크라임이라고 쓰는 건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말단 공무원 이런 사람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봉화에서 총살인이 났죠. 엽총살인이 났었죠. 그건 수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그 면사무소를 공격한 부분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이 경우도 소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대상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떤 대상을 공격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봉화의 경우는 그 권위를 공격한 거고 이것은 그 대상을 공격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흔히 말하는 분노가 맞는 겁니다. 동기는 분노가 맞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렇게 규정해서 연구해 갖고 이걸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단순히 방화로 처리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결과만 가지고 처벌하고 끝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이 사실 부재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면의 이제 분노가 폭발해서 표출하는 방법이 방화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이번 스크린 골프장 화재뿐만이 아닐 겁니다. 홧김에 저지른 방화 사건들 한번 모아봤는데 잠깐 한번 보시고 오시죠. 저녁 6시쯤 60살 김모 씨가 군청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원실에 불을 지른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인력업체로부터 임금 660만 원을 제때 받지 못했고 군청에서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중앙 안쪽에서 불이 시작돼 불길과 연기는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근처 주민들이 소화기를 들고 와 불을 끄려 하지만 불길이 더욱 거세집니다. 53살 유모 씨가 근처 주유소에서 사온 휘발유를 1층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요구를 거부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기자들 앞에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 사정들은 다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방화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지금 보신 건데 이게 화가 난다고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다 불을 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다혈질이다 아니면 성격이 급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시고요.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중간에 이것을 소위 리타딩, 중간에 어떤 관리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부족한 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민원이 들어갔을 때 중간에 어떤 것을 관리해 주거나 양자를 모아놓고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개인의 문제가 있으면 개인의 어떤 정신보건센터에 어떤 관리를 받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는 아주 부족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온전히 자기가 다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이기 개인한테만 때문에 돌려야 되는 그렇죠. 상황. 갑작스럽게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공이 한번 날라오게 되면 자기에 대한 총질로 생각해서 바로 흉기를 들고 나가버리거든요. 바로 이런 사건들이 바로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는 단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런 범죄가 왜 일어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